아, 그렇다. 그렇지. 질문을 받아야지. 그럼 저희 이 영화를 보시고 혹은 뭐 부산국제영화제 입장문 혹은 저희의 질문지를 미리 읽어보셨으니까 양현희 감독님께 뭐 여쭤보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지금 감독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거나 하는 혹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면 저희가 정말 들어보니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두서없이 말을 하자면요. 하시니까 진짜 그 이제 여기 질문지에 나온 얘기라든가 그 감독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좀 그러니까 진짜 약간 좀 그러니까 그 98년부터 지금까지 그 2020년까지 그 이제 쉽게 보니까 좀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또 되게 쉽게 관행으로 좀 그 묻어왔던 역사를 좀 총체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게 얘기하자면은 98년 같은 경우는 딱 그때가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생길 때기도 하고 또 98년이면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된 시기니까 그 당시 기사에서도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또 그 당시 또 그러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들이 또 일종의 그때 마침 그 싹을 튀어 올리고 있는 독립영화에 대한 공격을 생겼을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감정과는 별개로 어쨌든 너무 그런 좀 당시에는 좀 쉽게 관행으로 좀 넘겨왔더라도 어쨌든 이제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오히려는 좀 지금까지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가 이제 간과했던 것들을 좀 다시 조금 묻는 순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제 감독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가 제기됐고 또 그런 이제 어쨌든 당사자는 이제 감독님하고 또 홍영수 감독을 친다면 또 지금 한국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인지하지 못할 거라든가 아니면 계속 간과해왔던 한국 그 독립 다큐멘터리 그 영역에서 어떠한 접근이라든가 좀 움직임이 좀 필요한지 아니면 또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까, 그 독립영화협회가 어땠고, 그 전까지 운동권 안에서의 기록 영화를 만들었었던 분들이 영화 감독으로서 많이 영화제에 참가하게 됐고 또는 부산 영화제가 시작해서 어떻고 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좀 읽기도 했고 근데 뭐 so what? 하나는 그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해외에 방송 프로 만지지 말라는 거죠. 쉽게 자기의 작품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조작, 제작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상황이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안 된다는 것은 22년이 지난 오늘도 NHK 생각은 못했다고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작권이고 나의 것 남의 것 하는 인식이 그 정도였다. 또는 혹시나 하면 자기들이 아주 정당한 훌륭한 무슨 사회적으로 의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허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큐에 대해서 다큐 창작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그것도 뭐 so what라고 하는 것도 나의 본심이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왜 22년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하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제 작년부터 있는 게 이제 새로운 다큐를 편집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아주 바빠요. 이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요. 전혀 집중을 못 해가지고.
나의 스텝도 양희 감독 편집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 보면서는 문제만 생각하고 연락받고 뭐 어떻게 하지 막 지금 스텝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스텝들에게 미안하기도 한데 사실 이제 와서 홍경숙 씨나 당시에 독립영화 사람한테서 어떻게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니 그런 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일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한마디 해야지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국제영화제 낸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한국과 일본 사이 만의 일일도 아닙니다. 2000년 초단시인가 몇 년 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미국인의 영화 연구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막 주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한국의 그 당시 실정, 지금의 실정 여러 가지 아니까 또 인간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이제 친구이기도 막 하니까 말 안 하고 안 쓰지도 않고 참고 있구나. 사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국제영화제 낸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이 이 2020년에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영화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영화 평론가, 영화제 관계자, 영화 창작자, 관계자 친구들, 영화제 관계 있건 없건 친구들이나 영화를 자판 스터디, 코리아 스터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에. 그렇죠. 또 코리안 필름 스터디, 자판 필름 스터디, 에이시안 스터디 하는 사람들, 연구자, 학생, 대학생들 많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많이 자료 찾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당시에 내가 몰랐던 자료까지 보내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드린 거지. 이제 한국 독립영화 안에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자는 겁니다. 국제 기준으로 일을 합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다큐계에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무슨 소극장 안에서 아트시네마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화관의 사장이고 갑질로 고소당하거나 또는 어떤 다큐 감독이 이제 14년 지난 후에야 주인공이 완전히 성폭력적으로 찍혔다. 그 아달트 비디오나 그 포르노가 아니고요. 다큐인데 남자 주인공인데 그때 성폭력적으로 찍혔고 자기가 피사체로 됐고 그 후에 그렇게 찍혔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이 영화는 밖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감독이 계속 밖에 내면서 감독이 계속 잘 나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TV도 찍고 극영화도 찍고 무슨 유명한 배우들과 많이 일도 하고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도 가지게 되거나 막 잘 나가니까 더더욱 이 감독은 이 옛날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깔보고 너가 지금 누구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다 밝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본의 다큐 관계자들이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똑같아요. 진영입니다. 근데 무슨 진영이지? 나는 항상 어디에도 안 속하고 있으니까 또 안 속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원래 지금은 무슨 감독 조합 최근에 그 감독 양영진은 감독조합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이 1년간 진영 논리, 진영 싸움라는 말을 정말 귀가 썩을 정도 들었어요. 어디에도 근데 전혀 안 놀랍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어느 나라에도 있고 어느 시대에도 있고 근데 그 말을 언제까지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러면 자기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겠다고 이번에 느낀 것은 하나는 서울 영상집단의 젊은 친구들이 사제문을 썼어요.
읽으셨죠? 많은 분들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홍형숙은 나는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감상에 젖어 있는 것 같은 무슨 글을 페북에 올렸는데 당사자인 사람이 그런데 신의 21 기자한테 홍형숙 감독이 당신들은 왜 나만 공격해?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 영상 집단에 없었던 지금 서울 영상 집단에는 그 젊은 친구가 나 앞에 와서 정말 그 얼굴은 나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새파랗게 되고 정말 그 입술이 보라색으로 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막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집단에 지금 제가 있는 한 그 집단의 책임입니다.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또 다른 젊은 너큐하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위문을 느끼는데 아무 말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무 말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니까 그걸로 그치면 아니 못하는 거예요. 감독님은 몰라요. 이렇게 양현희 감독은 한국의 너큐 뭐 그걸 몰라요. 사정을 몰라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정말 못하게 되니까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내가 싸우기도 하고 할 정도. 그런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 좀 자유롭게 시켜줘야겠다. 막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선배들이 만든 이상한 관습이라고 할까 관례라고 할까 눈치보기인지 진영인지 뭔지 뭐 셋줄에 묶여 있는 것 같이 영화 만드는 사람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물론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라옵니다만 자유란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내가 내놓으신 글을 읽어도 그렇고 영화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데 계속 사람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걸 우선 논하자고 하는데 계속 인간관계를 사람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라고 할까. 일본에 있으면 답답한 것이 사람들이 너무 결속을 못해요. 너무 개개인이에요.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고요. 옛날부터 혼자 마실 수 있는 술집도 바도 많아서 옛날부터 혼자 있기 태어난 나라예요. 그런데 딱 하나 이걸 하자 했을 때 결속을 못하고 단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 어떻게 하자 하고 있는데 또 일본 영화계도 바꿔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일본에 무슨 감독 협회가 있는 건 알았지만 여러 가지 협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명도 안 나오고 별로. 근데 보니까 많이 있어 협회가. 근데 한국처럼 그 무슨 조합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성명 내고 하잖아요. 제기하고. 그건 물론 그 영진이란 것이 있으니까 일본은 문화청, 그러니까 여기에 문체부 같은 거, 문화청밖에 없어요. 하고 영화 관계자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거의 없고 있는 조합협회들도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하도 많이 다들 활발히 기능을 하셔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붙어 있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적게 쓰면 좋은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 사람 사이가 가까운 건 좋은 일일 건데 그 사람끼리 가까운 것이 상호위존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위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독립영화협회, 한국 독립영화 한다는 사람이 독립이 안 되고 있어. 계속 눈치만 보고 어디 붙어 있어야 되나 어디 붙어 있으면 안 되나 계속 그런 건지 독립을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모이면
큰 힘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붙어 있고 그쪽은 너무 안 붙고 딱 합쳐서 딱 가르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에 그 영화계 안에 조금 들어오면서 하나는 정말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건 일본 사람 영화인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여기는 지원 사업이 하도 많아서 그 지원 사업 지원금을 누가 결정하나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누가한테 주는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것도 말하고 싶었던 거.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영화제에 초청이 된다 안 된다. 초청이 된 작품 중에서 상을 준다 안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 받을 수 있다. 개인이라도 창작 집단이라도 무슨 그룹이라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친구들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그래요. 왜? 업계란 것이 물론 작은 나라는 그것이 더 작고 더 가깝지만 아마 할리우드 영화계에 가도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항상 파티 가면 같은 사람 만나고 진영이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떨어뜨려야 되고 친구라도 재미없으면 떨어뜨려야 되고 완성도가 낮으면 상을 주면 안 되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 적을 만드니까. 근데 그때 적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그럴 거예요. 다큐멘터리 심사위원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 안에서 역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으니까 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이렇게 오랫동안 찍었으니까 상을 줘야 되지 않나 했을 때 내가 그런데 완성도는 낮잖아요. 다른 사람은 많이 중요한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조금 아쉽긴 하죠. 그 정도밖에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완성도 낮아요. 그 음악 뭐예요? 이런 것에 상을 주면 안 돼요. 하니까 조용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심사니까 이제 그 다수결이 되잖아요. 대체로 심사위원은 5명, 7명, 때로는 3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작품에 갈 뻔했어. 그 상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감독. 친구는 아니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작품에 대상을 준다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생명을 걸고 반대를 한다. 양영희가 끝까지 반대를 했으니까 당신 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상 못 받았어. 그 감독이. 내가 거기까지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아니, 내한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또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심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나는 성의예요. 나의 그 감독에 대한 작품에 대한 그 상에 대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홍형숙 씨에 대한 나의 성의이고 한국 독립영화협회 분들에 대한 나의 성의이고 특히는 젊은 감독들에 대한 나의 내절이고 또 누구보다도 본면선언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출연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말 사죄의 마음하고 성의입니다. 왜? 여기까지 하면 다음부터 다들 조심하니까. 와,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도 당하나? 겁나죠? 겁이 있어야 됩니다. 겁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감독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준비한 질문 네 번째랑 마지막 거는 어느 정도는 감독님이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보았는데 말을 잘했네. 예, 전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것도 이미 앞전에 감독님이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충분히 선생님들 다 참석자분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10분이 남았으니까 질문을 딱 3개까지 가능할까? 하여튼 일단 3개까지 한번 꼭 치워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